요소수 품귀 현상은 차량용과 함께 산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수 산단에서는 산업용 요소수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는 바다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 같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안전조끼로 재활용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산물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많이 잡혀도 소비 부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어종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여수 해경교육원에 입소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본격적인 한국 사회 적응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구직 희망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정보가 제공되고 아이들에게는 공교육에 조기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심각한 공급 차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는 차량용과 산업용, 농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물류 대란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차량용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진 않지만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산단에서는 산업용 요소수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YN텍.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물량을 구하기도 힘들고 최근에는 공급 가격도 킬로그램당 185원이던 것이 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요소수 공급 가격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 중단까지 예고되어 있어 연간 1,200톤 이상 사용되는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설비 가동이 멈추게 되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여수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여수 산단에서 요소수를 많이 쓰는 회사는 GS칼텍스와 LG화학, 여천NCC 등 3개 회사로 질소 저감과 스팀 생산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GS칼텍스로 한 달에 100에서 150톤을 사용하는데 최근 공급 물량은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개월분의 재고가 있긴 하지만 수급난이 계속되면 질소 저감 시설 가동 중단은 불가피합니다. 추가 물량 확보나 암모니아수 대체 사용,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LG화학과 여천NCC도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되거나 정부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긴급 사용할 경우 수급 차질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요소수 수급 관련 실국별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요소수 필요 차량은 모두 28만 대로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량을 비롯해 교통버스와 전세버스도 2,200여 대가 포함됐으며 전남도는 매점 매석 단속과 함께 도 차원의 대응 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이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이 광양항 물류 운송 차량에 공급됩니다. 국방부는 군 비축 요소수 가운데 예비분 6톤을 오늘 광양항 인근 5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광양항 화물 수송 차량에 공급되는 요소수는 모두 30톤이며 화물 차량 한 대당 30리터씩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화물 운송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산물을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면서 가격도 어종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수산물 시장. 제철을 맞은 참조기와 갈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산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목포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좌판에 파리만 날릴 뿐 물건값을 물어보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일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젓갈 한번 하나 사고 먹어보려고. 자주는 안 와요.
손님 대신 시장을 찾는 것은 택배 차량. 코로나19 이후 매출의 80%가 배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한 100%에서 한 2, 3%는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 20%도 차지 안 하거든요. 식당보다는 배달 음식이, 함께 모여 밥을 먹기보다는 택배 선물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수산물 가격은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갈치의 경우 반찬으로 주로 소비되는 작은 갈치는 값이 떨어졌는데 중갈치 이상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중갈치의 선물용 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갈치 몸값은 식당 물가에서도 금방 느껴집니다. 산지 인근 식당인데도 4인 기준 갈치조림이 7만 원입니다. 목포에서 직판장에서 직접 가져오는데도 그 갈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마리에 4만 원씩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만 원을 더 올렸어요. 문제는 수온과 조류 변화로 최근 위판장으로 들어오는 갈치 대부분이 작은 크기의 풀치 위주라는 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풍을 맞은 참조기도 식당 소비가 줄면서 크기에 관계없이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기하고 갈치가 많이 잡히는데요. 지금 잡히는 양은 좀 많다고는 하는데 너무 크기가 좀 씨알이 작년에 비교해서 너무 작아졌습니다. 뭐 조류의 영향도 있지만은 해수 온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전남 대표 특산물 홍어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조사 행사상에 빠지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별미로 인기가 높았지만 두 부류 소비가 모두 줄었습니다. 직접 가서 주문하지는 못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안 가니까 홍어를 안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5, 6개, 뭐 7개 이렇게 쌌다고 하면 지금은 1개? 많이 잡혀도 소비 부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 패턴에 따라 그리고 어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산물 가격.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 해경교육원에 입소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이 본격적인 한국 사회 적응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출범한 정부 합동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18명의 정착 지원 멘토단이 여수 해경교육원에 상주하면서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의 시설 내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유아와 학령기 청소년 195명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전남 동북권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 오전 광양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경남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와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전남 동북권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도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 이어 광양 중마시장과 순천만 습지, 여수 종포해양공원을 잇따라 방문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한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런 바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안전조끼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항 앞바다입니다. 페트병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 방파제 인근에 쌓여 있습니다. 한 해 광양항 일원에서 수거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가운데 페트병만 2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자원순환의 가치 공유를 위해 이 같은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안전조끼 540벌을 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저감시키는 천병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 연계해서 지상에서도 이것을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레기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끼 제작에는 지역 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송광 행복타운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함께 공들여 만든 안전조끼는 여수 광양항 항만 근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기대 이상의 품질에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에코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형광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형광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안전 작업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에코 서류 가방에 이어 이번 안전조끼까지 두 번째 리사이클 제품의 생산 공급에 들어간 여수광양 항만공사.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해 자원 재생의 인식과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7,7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십 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3선 강진 군수와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며칠 동안 하루에도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7에서 12도, 순천이 4에서 12도, 광양은 4에서 12도, 고흥은 5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5에서 11도, 목포는 7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수능 하루 전날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2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라선 SRT 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세금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이용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라며 하루빨리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선 SRT 운행은 철도 통합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정치적 이념적 문제로 비화돼선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 등은 전라선 SRT는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이며 KTX 연장 운행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하나로 GS칼텍스 참4람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최근 바다에 투신한 여성을 구조한 이태규 씨를 선정 시상했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여수 예울마루에서 제1회 GS칼텍스 참4람상 시상식을 갖고 지난달 군 휴가 중에 돌산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투신한 여성을 구조한 이태규 씨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 참4람상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모범이 되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수 지역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